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참 결혼 생활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그렇게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집안 장녀로 무난한 대학 나오고 남들 다 안다는 직장 다니면서 제일하고 착실히 사는 직장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시곤 했습니다. 결혼을 할 나이 때쯤 우연히 회사 사람 소개팅을 받았어요. 저희 회사 옆 건물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인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남자 볼 때 얼굴보다 성격이지만 연예인만큼이나 잘생긴 남자 앞에 서니 호감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예쁜 얼굴도 아니고 몸매도 통통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주 연락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운동과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몸매 관리를 하더군요. 저한테 강요하진 않았지만 데이트를 해도 늘 샐러드나 이런 걸 먹고 같이 걷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 얘기를 해줬는데 부모님이 모두 운동과 관련한 직종이셨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젊었을 때 지역 대표 야구 선수로 생활을 하셨고 어머님은 현재까지도 에어로빅 강사를 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남친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이해가 되는 듯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상대적으로 편한 걸 좋아하고 대식가들이라 몸매 관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도 남친 따라서 이런저런 운동도 취미 붙이게 되었고 간식 같은 것도 줄이며 그때까진 스트레스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남친이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30대 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볍게 관리하는 정도는 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남친이랑 연애하는 건 참 즐거웠어요. 둘이 직종도 비슷해서 일 얘기도 잘 통하고 저랑 영화 책 취향도 비슷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좋았고요. 또 솔직히 남친 데리고 모임 같은 데 나가면 다들 남자친구 잘생겼다고 칭찬들을 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우쭐하달까?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도 생각했던 바인지라 양가의 얘기 먼저 나누고 상견례하고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괜찮은 일식집에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불쑥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몸매 관리 좀 해야겠다. 우리 센터 와서 에어로빅 할래? 그 얘기를 듣곤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먹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통통보다는 조금 살집이 있고 아주 뚱뚱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뚱뚱하게 보였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인사는 잘 끝났지만 그 얘기에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남친에게 하소연하니 남친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가 그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 그렇지만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날부터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평생 통통하게 살다가 급격히 살을 빼려니 힘들더군요. 그래도 한 7kg는 빼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던 것 같네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말랐던 때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 부부는 아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생리가 불규칙했던지라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걱정했던 제 생리불수는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데 남편이 정상 정자수가 남들보다 엄청 적다고 하더라고요. 정자수, 활동성 모두 평균보다 한참 이하라고요. 전 놀라웠던 게 저야 아무거나 먹고 통통한 몸이지만 남편은 저렇게 식단 관리도 열심히고 몸매도 좋은데 정자가 부실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차 여쭤보니 산부인과 의사가 그건 정자랑은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너무나도 시무룩했어요. 남편 위로해주면서 제가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일단 관리하면서 자연 임신 시도하고 정 안 되면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하면 되지. 했지만 그래도 한동안 남편이 계속 우울해 보였어요. 그럴 것도 하겠는 게
남자의 상징과도 같은 부분이 부족하다니 누구든 우울하겠죠. 대화를 나눠보니 남편은 시험관이라는 것은 여자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인데 저 고생시킬까봐 그것도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정도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신혼도 즐기고 임신 시도도 틈틈이 하기로 했어요. 시댁이나 저희 집에서는 저희가 아이 갖길 간절히 바라시고 계셔서 남편 상황 알면 걱정하실까봐 얘기는 안 하기로 서로 말을 맞춰두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설날 명절이 되었어요. 시댁에 가서 이것저것 거들고 결혼식 때 미처 인사 못 드린 친척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참 속상한 일들이 많았네요. 남편 쪽 친척분들은 하나같이 몸매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마르시거나 보통 몸매인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를 보면서 계속 통통하다고 한 말씀씩 하시더군요. 그래도 결혼 전보다는 조금 살이 빠진 거였는데 그분들 눈에는 제가 엄청 통통하게 보였나 봐요. 시고모님들이 제 팔을 만지시면서 아이고 통통해라 살 좀 봐 이러시면 시어머니께선 동조하시면서 너 몸매 관리해라 저렇게 잘생긴 남편 뒀는데 위기의식 가져야지 이러시는 겁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억지 웃음 지으면서 네 빼야죠. 계속 그 말만 했네요. 첫 명절인데 시댁에서 인상 찡그릴 순 없잖아요. 그런데 통통하다는 이유로 참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빌미가 되더라고요. 설날 아침에 상 차리고 밥을 푸고 있으려니 저희 어머니께서 슬쩍 보시고 이러십니다. 아이고, 얘 밥 푸는 것 봐. 절반만 퍼야지 이게 뭐니? 그렇게 먹으니 살이 찌는 거야. 하시는데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일단 푸던 밥을 덜어내고 저도 밥을 조금만 먹었습니다. 눈치 보여서 먹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깨작거리고 있으려니 작은 아버님이며 고모님들이 저 보면서 또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예, 밥도 밥이지만 밥만 깨작거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해. 가뜩이나 깨작거리는 사람 앞에서 꼭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건지 참 짜증나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분명히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할 게 뻔하고 조금 먹으면 깨작된다고 뭐라 하시니 남들은 명절에 일하고 그런 게 싫다는데 저는 그건 둘째치고 살로 잔소리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선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너무들 하신 거 아니냐고요. 사람 몸매는 각각인 것인데 저한테 그렇게 눈치 주시는 거 정말 숨 막힌다고 마구 해댔습니다. 남편은 좀 미안해하는 눈치였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과민 반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다들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하고 엄마 직업이 또 그런 쪽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자기한테 구박하시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실 거야. 제가 느끼기엔 대놓고 구박이 아닐 뿐이지 구박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사과해서 사과를 받긴 했지만 시댁 가기 참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간 제가 안 가니 시어머니가 어느 날 연락이 오셨는데 예, 지금 니네 집에 들어와 있는데 넌 언제 오니? 오겠다는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이러셨죠. 저는 순간 어지럽혀진 집과 출근하느라 치우지 못한 설거지들이 생각이 나 깜짝 놀란 목소리로 네? 저희 집에 오셨다고요?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라고 하니 내 아들한테 물어봐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지. 언제 오냐니까?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곧바로 가겠다며 야근까지 제치고 집으로 헐레벌떡 갔지요. 집에 가니 시어머니께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것저것 지적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제 먹다 남은 설거지통을 보시더니 거기 라면 끓여 먹은 흔적을 보시고는 라면을 왜 먹냐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속에 이런저런 반찬들 너무 짜고 칼로리 높다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해 근데 어머님 왜 오신 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저 주려고 다이어트 식품들을 사오셨단 겁니다. 단백질 쉐이크며 닭가슴살 소시지 같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일단 받았죠. 그리곤 트집 잡을 게 없어 임신 얘기를 꺼내시며 너 결혼한 진 꽤 됐는데 왜 애 소식이 없냐? 애 안 들어서는 거 보니까 네가 너무 뚱뚱해서 그런 거야. 살부터 빼. 이거 먹고 살 빼고 다시 시도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속에서 마구 화가 났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남편도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 또 본인 엄마 직업이 그래서 그렇다는데 이젠 직업 타령은 듣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임신 문제는 당신 탓이니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내가 살쪄서 그런 거 아니라고.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 그러니 남편이 나중에 엄마가 또 그 얘기하면 그때 내가 다 얘기할게. 지금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 라며 은근슬쩍 넘기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 등살에 못 이겨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아이 안 생기는 거 희은이 탓 아니고 나 때문이래. 내가 정자 활동성도 약하고 정자가 별로 없대. 그러니까 희은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전화기 밖까지 들릴 정도로 뭐라고 막 그러시더니 전화 끊으시더군요. 그리곤 그날 저녁 시모가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러했지요. 예, 시어미가 살 빼라고 했다고 쪼르르 달려가 남편한테 일러 바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애 갖는 건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일단 여자 몸이 건강하면 정자가 힘을 내서 애가 생길 수 있다. 남자는 씨앗인데 밭이 일단 건강해야 한다.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자기 관리해라. 라는데 그 문자를 보곤 더 화가 났어요. 그놈의 살이 대체 뭐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남편보다 회사도 좋고 학벌도 높고 연봉도 조금 더 높았는데 그놈의 살 때문에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한텐 문자 보여주면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젠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로 구박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고요. 남편은 제가 강하게 나오니 굉장히 당황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물쭈물 이러네요. 근데 엄마가 나쁜 뜻은 절대 아닐 거야. 이제 우리 결혼시키고 잘 살기만 바라시는 분인데 자기가 엄마 안 보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우리 엄마 사실 마음 엄청 약하신 분이야. 저렇게 문자 보내놓고도 지금 생각 많으실 거야. 끝까지 저보다는 자기 엄마 편이더군요. 솔직히 그때 남편한테도 정 딱 떨어졌네요. 전 어쨌든 시댁에는 이젠 안 걸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엔 툴툴거리더군요. 며느리가 되어서 도리도 안 한다면서요. 평소에는 남편과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가끔 시댁 얘기만 나오면 둘이 싸우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그 문제만 아니면 다른 것은 좋으니까 그냥 참고 살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와 대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댁에 안 가니 시모가 또 저희 집에 들이닥쳤고 마침 남편은 회식에 있어 저 혼자 퇴근을 해 저녁을 먹고 있던 찰나였어요. 시모는 집에 오자마자 제 밥상을 보더니 본인이 사온 다이어트 식품들은 먹지 않는다며 제 밥그릇을 툭툭 치는 겁니다. 그리곤 이걸 다 먹겠다고 이걸? 너 진짜 나한테 시위하는 거냐? 나처럼 챙겨주는 시모가 어딨다고 그래? 이건 지금 반항을 하겠다는 건데? 라며 성질을 내시는데 저도 그 말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당 떨어져서 저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왔는데 제가 제 몸한테 이 정도도 못하나요? 라고 댓글을 하니 제 말에 할 말이 없다는 듯 손으로 부채질만 하시며 열이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열받아서 덥다며 베란다 쪽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제 밥 다 먹고 있었죠. 근데 밖에 나가신 시어머니가 한 3, 4분 뒤에 들어오셔선 제 뒤통수를 대고 저거 끝까지 저 밥을 먹고 있네? 라고 하시더니 글쎄 제 밥 위에 화초에 있던 모래를 뿌려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 먹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너 그만 먹을래? 어딜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이 밥을 다 처먹고 있어. 돼지같이. 아휴, 내일 모레면 60인 나보다 더 뚱뚱하니 이걸 어째? 라며 제 옆구리 살을 막 잡아 뜯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진짜 이딴 사람이 다 있나 싶어 나가시라고 발악을 떨었네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부엌으로 와서 모래로 뒤덮인 밥과 반찬들을 보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한동안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제게 이런 스트레스 받을 바엔 그냥 살을 빼라고 하는데 이건 살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인성이 문제였죠. 만약 제가 살을 뺀다고 해도 다른 걸로 저를 괴롭힐 사람이었으니
제가 살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5kg 살을 안 뺀 것 같아요. 남들은 보기 좋다고 하는데 왜 이 집 식구들만 유난히 난리인지 계속되는 마찰로 힘들던 찰나 저한테 모든 게 무너지는 또 한 번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거의 술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 들어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직장 동료의 부추까지 받으며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현관문 앞에 대자로 누워있는 남편을 침대로 옮겨 외투를 벗기고 옷을 정리하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같은 남편 핸드폰을 보진 않는데 그날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 메신저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박철민 과장이라고 써져 있었지만 프로필 사진을 보니 남자가 아닌 딱 달라붙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해 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보았고 그걸 보고 나서야 그 여자가 과장이 아닌 남편의 불륜녀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주 드나드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죠. 그런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있으니 안 마시는 술도 매일같이 마시고 다녔던 거네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간 모양이었는데 남편 놈은 저런 여자한테 아주 순정을 바쳐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여자가 작업을 하는 건데 남편 놈은 자기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돈까지 갖다 바치며 그 여자를 떠받들고 있었어요. 이건 순진한 게 아니라 등신 중에도 상등신이었죠.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불륜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들을 보니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자답게 젊고 예뻤어요. 게다가 날씬하기까지 해서 자기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들도 꽤 많이 올려놨었죠. 비키니 사진이며 딱 붙는 옷을 입고 상체를 드러내며 찍은 사진들도 많았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남편 놈을 깨워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이성적으로 증거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더 자존심이 상한 건 그 여자와 남편과 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거기서도 어김없이 제 몸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딴 여자랑 저랑 비교하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밥 먹는 걸 몰래 찍어서 그 여자한테 보냈는데 저렇게 돼지 같은데도 못 처먹고 있다. 한심해 죽겠어. 우리 자기랑 내 마누라랑 너무 비교돼. 어제까지는 자기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은 지옥 같다. 라고 하니 그 여자도 오빠, 그래도 나는 오빠 와이프가 부러워. 매일같이 오빠랑 같이 있잖아. 나는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도 못 있는데. 라니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내가 이딴 여자랑 사는 이유가 이 여자가 벌어가지고 오는 돈으로 우리 자기 만난 것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는 거야. 그니까 너무 화내지 마. 나는 이 여자한테 사랑도 없어. 그냥 껍데기로 사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모든 증거들을 모은 후 술에 취해 자는 남편 두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 놀라셨지만 제가 찍은 증거 내역들을 보곤 미친놈 소리를 몇 번이나 하시더군요. 그리곤 다음날 남편놈에게 제가 찍은 모든 증거들을 보냈고 시댁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이 시댁에 먼저 와선 자기 부모를 구워 삶아놨더라고요. 당연히 제 편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몸매 관리 좀 진작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거 봐. 남자들은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한테 끌리게 돼 있다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이러니 우리 애가 한눈을 팔지. 라는데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화류계에서 일을 하는 여자인 줄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죠. 제가 그 여자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니 기가 막히게 남편놈이 저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끌려가는 저를 향해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가 우리 동재애를 가졌댄다. 힘없는 정자가 어떻게 그 여자한테는 기운을 내서 임신을 시키냐고. 그게 다 여자가 관리를 해서 그런 거야, 이 뚱땡아. 내가 남자였어도 뚱뚱한 와이프 꼴 보기 싫었지. 라고 하는데 남편놈은 끝까지 제 입을 틀어막으며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혼해. 이혼하자고. 나도 바라는 바야. 어차피 그 여자가 내 애 임신해서 나는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가야 돼. 그리고 네가 뭘 받건 그 여자는 그런 여자 아니니까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함부로 입 놀렸다간 니네 집이고 니네 직장이고 싹 다 찾아가서 뒤집어 놓는 수가 있으니까 쪽당하기 싫으면 입 조심해라 라며 엄포를 놓는데 임신이라는 말에 참 슬프고 허망했습니다. 남편 놈은 절 내팽개치며 역시 밭이 좋아야 한다니까 라는데 정말 초라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위자료 1,500만 원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과 회사가 가까우니 자주 마주쳤고 전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를 남편과 소개해준 동료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에 일에만 매진하고 1년 넘게 살았어요.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심들 회복하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렸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일부러 빼려고 한 건 아니고 이혼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 그냥 쭉쭉 빠지더라고요. 역시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라던데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았죠. 그래도 일적으로는 잘 풀려서 연봉도 높아졌고 친정에서도 이혼한 것 가지고 제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셔서 금방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서서히 몸과 마음이 다 회복해 갈 때쯤 전에 일했던 지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와 만나기로 하여 제가 그 동네로 간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동네에 아직도 살고 있는 전 남편과 애를 안고 있는 예전 시모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살이 많이 빠진 저를 보곤 제가 맞나 아닌가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제가 맞는 걸 확인하곤 흠칫 놀라며 지나가는데 그 둘을 보니 일진이 완전 망쳤어요. 근데 더 기분이 나쁜 건 그날 밤이었죠. 익숙한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전 남편인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랑 이혼하고 그 더러운 여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또 바람을 피우려는 건가?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구나 싶어 답장도 안 하고 차단을 하니 며칠 후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데 저희 예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 앞에 왔다며 잠깐 시간이 있냐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만나서 이야기해준다며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퇴근할 때까지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굴은 완전히 근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예전 시모에게 다가가 새며느리 드리고 손주도 보셨겠다. 뭐가 걱정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힘없이 제게 넌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살도 많이 빠지고 이혼하니까 재혼하려고 살 뺐니? 그러게 우리 동재랑 같이 살 때 이렇게 살 좀 빼지 그랬어. 살 빼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니? 라며 저를 원망하듯 얘기를 하는데 이 아줌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남이사 살을 빼든 재혼을 하든 아줌마가 뭔 참견이에요. 다 끝난 마당에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건데요. 또 무슨 염장을 지르려고 하니 제 손을 잡고 울먹거리며 제발 우리 동재 좀 살려다오. 너 기왕 재혼할 거면 다시 우리 동재랑 만나면 안 되겠니? 라며 운을 띄우기 시작하는데 듣다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시모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전 남편의 애를 출산했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 한 군데 전 남편을 닮은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러려니 넘겼는데 전 남편이 뭔가 짚히는 데가 있어 친자 검사를 몰래 해보니 그 아이가 전 남편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 다시 가서 물어보니 전 남편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모는 그 말을 하면서도 분통이 터진다며 완전히 속았다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더러운 애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너를 안 내치지. 우리가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벌 받는 건가 봐. 그니까 다시 한 번만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진짜 잘해줄게. 그리고 어차피 너 살도 쭉 빠졌겠다. 이젠 너한테 할 찬소리도 없어. 라고 하는데 듣자 하니 뚜껑이 열려. 아줌마, 내가 무슨 아줌마네 집 개새끼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아줌마 말대로 그 더러운 여자 당신 아들이 다 알고 선택한 거야. 그 여자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거든. 그리고 당신 아들도 거기서 그 여자 만났고 뭘 그렇게 놀란 눈으로 기겁을 해요? 아주 내가 갖고 있는 증거들까지 보여주면
아줌마 까무러치겠네. 그리고 나는 진작에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애도 당신 아들 애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한번 엿 좀 먹어보라고 가만히 있었지. 뭐? 밭이 좋으니까 임신이 되고 내가 뚱뚱하니까 임신이 안 된다고? 아줌마가 다 헛소리 짓거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뭐? 이제 와서 당신 아들이랑 다시 만나라고? 이것들이 진짜 내가 우스워? 라며 소리를 질렀죠.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저도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 시모가 제게 매달리며 예, 내가 그년이 그런 더러운 년인 걸 알았더라면 동제놈 뜯어 말리고 들어눕고 난리를 쳤을 게다. 근데 나도 속았잖니.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다오. 이미 그녀는 집 나가고 애도 두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는데 그 애는 우리가 곧 입양시킬 거다. 아,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잖냐. 곧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진짜로 잘해줄게. 이렇게 빈다 빌어. 아, 그리고 우리 동재가 너 많이 그립다고 했어. 너 같은 여자 없다며. 아, 널 놓친 게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래. 라고 하는데 정말 염치도 체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자기 아들 페인처럼 죽게 생겼으니 저보고 처치하라는 건데 저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 아줌마에게 악어의 눈물 좀 흘리지 말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당신 말대로 당신네들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벌 더 받아야 돼. 라며 피식 비웃고 이거 놓으라며 다리 걷어찼습니다. 그날 마음에 맺혔던 한을 다 풀고 왔어요. 그제서야 쌓였던 기분이 싹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 이후 저랑 전 남편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그 집 얘기 전해줬는데 전 남편은 실제로 그 여자한테 뜯긴 돈이 어마어마해 폐인처럼 지내다가 결국 직장도 관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세상에 인과응보는 분명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제가 잃은 것도 많았지만 교훈도 많이 얻었던 결혼 생활이었네요. 어쩌면 살이 제 인생을 살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저는 이혼 후에 아주 잘 살고 있고 연애는 하되 결혼은 2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와 같은 경우인 대한민국 모든 돌싱분들 기운 내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며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